한번 수정을 했는데 그것도 오보라고 나서 저희가 이거는 이제 문제가 판단을 하고 있었는데 그날 수사관들이 다 앉아있는 방송부가 앉아있을 때 방송을 했는데 수사관들 앞에서 아니 이게 우리한테 확인한 것도 아니고 그 말씀은 여기 제일 윤석열 대통령이 아파하는 건지는 그걸 잘 모르겠으나 지금 아파하는 게 워낙 많으신데 그런데 이거 한 가지 확실한 건 자기 정권일 때 이럴 때 이걸 다 세탁해 놓겠다. 그래야지 요번에 증거를 그렇게 해놓고 나야 나중에 혹시 특검을 뭐 하거나 이게 다 증거리 라인이야. 결국은 증거리 라인을 바꾸라는 거야. 동아일보는 일곱 간신이라는 표현가 있었어요. 그거를 좀 정리를 하고 오늘 기사를 김건희 라인 정지를 요구했다라는 한동훈 대표가 그 기사를 쓰면서요. 일곱 간신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래가지고 일곱 간신이 이제 등장을 한다. 뭐 이렇게 표현을 썼고 재밌는 건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중앙일보는 한남동 라인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10명 안팎의 대통령실 비서관하고 행정관을 이른바 김건희 여사 라인으로 보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보도를 한남동 라인으로 통하는 어떤 참모의 공공기관 행위 좀 부적절하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했다가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한테 한동훈이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친한계 인사가 이 중앙일보 기자에게 익명으로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이후에 이 고위 관계자가 그 참모의 사에서도 대통령실에서 취재를 하려면 공식적으로 비서관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이른바 김건희 라인으로 부르는 사람들 젊은 어떻게 보면 그쪽 라인에서 그런 걸 잘 알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 대통령 스스로도 그런 자백을 숫자를 내가 김건희 여사가 벌렸어 뭐라고 처지가 못 된다 플러스 저는 처음에 대통령이 이 얘기 걸려가지고 다 날아갔잖아. 유서까지 다 날아갔잖아.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달라고 하니까 거야. 맞아요. 그러니까 한동훈이라도 지금 구해나가지고 맞습니다. 그 사이에 그러니까 뭔가 보수 쪽의 진영을 조금 좀 시간 벌이 맞습니다. 그게 나는 조숙하게 제가 요거 취재를 하면서 공작장 김건희 여사 라인에 대한 정보를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쪽 지위가 이기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 분의 라인이 존재한다고 국민들께서 오해하시고 언론에서 하나만 더 들어가면 근데 아까 김태현 기자가 취재했던 그 40대, 40대 출신들이 있다라는데 거기에 방점을 찍었던 게 그러고 나서 5월 말에 실제로 임명된 사람이 누구죠? 정호성. 그렇죠. 정호성이 신문사에 부탁을 본인이 만들고 있어. 아니 차라리 지금 말하자면 진짜 뭐 제대로 말이라도 한마디라든지 뭐 말만 하면 충분히 말씀드렸다고 난 못 들었는데 뭘 말씀드렸다는 거야 자꾸. 난 들은 적이 없다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지어 대통령실 관계자가 오늘 경향신문과 인터뷰에서 익명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대표가 이번 거에
이거를 이제 4차 발사까지는 올려주고 얘는 받아들였거든요. 요금 2,9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잡아가지고 재활용하는 거를 성공한 거예요. 이거 조작이지. AI로 조작한 거 아니야? 이게 말이 되냐고. 딥페이크 영상 아니고요. 와. 이게 이제 수준이 다른 게 이전에는 이제 펠건 AB가 사이로 제작했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거는 무게 자체가 차원이 다르죠. 200톤이라서 역사상 가장 큰 일단은 성가이라니까 너 생일이야 하면서 갑자기 사진 불러 모아서 생일 축하. 와 미쳤다. 막 셀카도 찍고. 이렇게 세상이 바뀌고 있더라고요. 아니, 너무 빨리 변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관절이 너무 잘 너무 잘 어제 3회전 단속 구간입니다. 관절에 대해서 가장 먼저 퍼포스를 맞췄고 그래서 제가 그 이번에 노벨 화학상에 AI가 어떤 게 적용됐는지 좀 더 짧게 말씀드리자면 사실 어떻게 공지는 다른 것도 다 내부에서 다른 내용이에요. 이거 왠지 노벨상 받을 것 같은데 결국 받았고 다 그런 거예요. 제가 형이 다 까먹었으니까 화학상 같은 경우는 아까 알파 폴더가 유해 단백질 전부 고분자 단백질의 적힘을 예측할 수 있냐면 그게 적히는 이유가 있을 거거든요. 그렇죠. 이유가 있다는 말은 패턴이 있다는 말이에요. 근데 얘가 잘하는 일이 패턴을 찾아내는 일이니까 그걸 잘 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마무지한 또 에너지 공포를 통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수식이 볼츠만 공포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죠? 이걸 만들면 뭐가 되냐? 반도체 설계할 때 전자의 에너지 공포를 이 볼츠만 공포를 이용해서 모델을 하면 전류 흐름을 예측하고 더 효율적인 전자부를 설계할 수 있고요. 대기 움직임, 그 다음에 사건의 설계. 그런데 거기 안에 질서가 있는 거야. 질서가 그 패턴을 AI가 발견을 해가지고 야 이런 식으로 가는구나. 렌즈는 이렇게 확정 짓는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 그게 다 질서가 있다. 노벨 진행상 받아라. 그렇습니다. 깨닫게 해주십시오. 이건 진짜 우리도 반성해야 될 것 같아요. 반성해. 엄청난 분이니다 제가 괜히 진짜 기다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AI는 잠재된 패턴이든 모든 곳에서 굉장히 잘 잡거든요. 와 대단한 패턴을 찾아 수십년 계속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450여 개의 단어로 구성된 짧은 문장을 여러 번 들려주면서 이 단어들을 들을 때 외워야 되는 모든 움직임을 사람들이랑 생각하잖아. 근데 똑같은 단어를 들으면 똑같은 내과가 외과가 되듯이 이렇게 전체의 패턴을 찾고 맞추라고 하는 게 결국 물리학하고 다르지 않다. 그래서 노벨 물리학상을 물리학계에 주신 거예요. 너 이제 물리학이야.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렇게 된 거니까. 그러니까 그 물리학의 그 넘치는 자부심을 표현한 게 재밌는 최근에 인공지능에 의해서 10억을 받은 사람이 있거든요. 인공지능 업학에서 10억을 받은 사람이 있어요. 이걸 짧게 한번 말씀드리는데 짧게 머리 좀 기기로 체육 씨랑 지사님 그거 들어보셨어요? 예전에 2000년 전에 폼페이라는 도시가 예술기업학이 갑자기 터져가지고 한나절 만에 다 도시가 배가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게 270년 만에 270년 전에 발견돼서 그 도시가 사실은 근데 이렇게 막 모범들이 발굴을 하는데 오선 같은 도시에서 뭔가 이상한 숯 같은 것들이 많이 한 1000번 넘게 숯 같은 불타버린 두루마리 그게 좀 글이 좀 맞아. 그래서 그게 숲인 줄 알았더니 이 고대종의 파피루스가 돌돌 말려지는 데 도시에 있었던 그런 서적들이었어요. 그럼 그 안에는 사실은 그때 당시의 철학, 종교, 문화, 그때 시대사, 그리스, 로마 신화의 신기한 어떻게 될까요? 다 마술수겠죠. 그러니까 그림의 떡이었던 거예요. 270년 동안.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림의 떡으로 수많은 대학생들이 철학자들이 침을 흘리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최근에 대기업에서 안 되겠다. 아예 1000권 말고 그냥 한 권에서도 딱 140글자만 발표된 사람한테 인공지능이 지금은 뭐 로보학이나 물리학이나 화학이나 생물학이나 임상이나 로봇이나 심지어 로켓이 다시 돌아오는 거나 모든 분야에서 쓰이고 있는데 이게 또 특이점이라 그래서 제가 봤을 땐 로봇도 이제는 1인 1대가 시대가 올 시대가 곧 올 것 같아요. 로봇이 뭐 설거지해주고 숙제해주고 축구해주고 뭐 지능까지 끝이 없네. 그렇습니다. 끝이 없어. 이제 시작이에요. 너무 빨리 변하는 거예요. 네, 너무 빨리 변해요. 네, 알겠습니다.
어디서 떨어졌습니까? 과속 관측하기 1차전에서 와장창으로 떨어져 버려가지고 1차전에서 떨어졌어요? 네네네. 아, 그래서 흑수저 셰프가 총 100분이 나왔는데 아니요, 80분이나. 80분. 네. 80명이 나왔는데 그 중에 20명에 이분은 흑수저 80명 경연하는데 네. 1라운드가 있어. 그 20명. 20명 안에 들어간 거 아. 대단합니다. 간을 너무 잘 맞춰서 간귀라는 이름으로 나왔죠. 거기 통과하니까 확실히 좀 안면이 있네. 간귀 박수로 맞이합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네. 아, 현상욱 셰프입니다. 아, 성함이 현상욱이에요. 아니, 이거 모르는 사람은 이름 밝히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어서 목적지 부근 괜찮아요? 방송이니까. 아, 되는군요. 네. 현상욱 간귀로 간기. 나왔습니다. 그 백종원님이 간이 기가 막히다고 칭찬을 간기. 해주시더라고요. 예. 야, 이분은 저 20명 안에 들어갔습니다. 네. 그거는 그 나름대로 굉장히 그 전방에 영광 과속 아닙니까? 관측하기 아니면 아쉽습니까? 아니요, 너무 아쉬운 것도 있긴 하지만, 네. 너무 감사하죠. 그렇습니다. 네. 예. 일단은 그 두 분은 어떤 지금 음식점을 하고 계시는지 뭘 좀 소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해피 버스데이 떨어진 사람 추천. 예, 완전 떨어진 저는 양식당이어서 을지로 3가에서 양식당 하고 있고요. 동계에 있을 때그 황회장이라고 그분이랑 친해지는데 그분의 아들이 지금 뭐 뉴스 기사에서 나옵니다만 사무실하고 이제 통역실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명태균 씨도 이 사람 관련해서 언급한 게 뭐가 있냐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 입문하기 전부터 그때 삼촌이라고 부르고 상당히 허물없이 농특배 화물입니다. 영업시간은 오전 10시에서 오후 4시입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동훈 게 최고위원들이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하고 있죠. 친한계 속에서는 김정혁 최고위원은 지금 김정사 나이 국정이 나오니까 오빠라고 하늘을 가리는 김정사입니다. 그래서 주장하게 김정사의 진짜가 있냐 가역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지금 경선 얘기만 나오고 그렇죠. 있으니까 본선에서도 봐야 된다라는 거 역시 정치 구단이야. 아마 염태균 씨 1%만 이기게 해주겠다 했는데 그래도 국민들은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김건희 여사 활동을 자제해야 된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해 검찰이 국민이 납득할 만한 수사 결과를 내놓아야 된다. 그리고 대통령실 김건희 여사 라인 안전운행입니다. 독재를 하는 아무 말 못하고 나와서 정확하시네요. 내가 참 이런 감은 논리거든. 땡감으로 떨어져 버린다. 그래서 그래서 이번에도 1km 그걸 동부 좀 간선도로 차오 방면 왼쪽 직진입니다. 내 인생에 막 영향을 안 끼치잖아. 그래서 이제 관심을 안 갖는데 이 정치적으로 보면은 굉장히 의미가 있죠. 맞아요. 부산 만약에 그러니까 왼쪽 직진입니다. 500m 버스 전용차로 무관단 속도는 지도에도 아마 300m 동부 간선도로 차오 방면 왼쪽 직진입니다. 한국대표 TV보다는 김건희가 잠시 뭐야? 후 의정부 국민에게 IC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왼쪽 직진입니다. 원체 다음 안내까지 이 없어가지고 맞아. 윤석열 대통령 앞에 가면 잘 10km 과속단 속도는 잠시 후 버스 전용차로 무관단 속도됩니다. 세게 나와야지. 진짜 그래서 저는 요 말씀을 하고 다시 뭐 정권을 잡는 거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검사 때 뺐는데 자동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지금은 어쨌든 특검이든 아니면 예를 들어 탄핵 소추든 하려면 국민 인기가 필요하잖아요. 구심점이 있어야 돼요. 지금 그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 한동훈 대표밖에 없기 1km 때문에 의정부 한동훈 대표가 방면 어쨌든 오른쪽 그렇습니다. 근데 나중에 의정부 얘기하는 IC 사람이 방면 오른쪽에 고속도로 좀 있고 오랫동안 집에 가겠다. 교통단속 방지 중입니다. 기존 경로로 오늘 진짜 더 중요한 것도 2부에 준비되어 있는데 우리 함께해 주신 네 분 너무 감사하고요. 특히 우리 원장님 우리 감사합니다. 엄청 감사합니다. 아이고 최선을 다해주셔서 아니 근데 의원님 요즘 저 올드보이 귀환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이었는데 정동영 의원 잘하던데요. 여보세요. 어저께 치고는 어제 정동영 이재명 대표 정동영 잘해. 정동영 강지로 많이 만류를 했죠. 왜 만류를 했는가는 용산이라고 하는 그 국방부 청사는 500m, 100km 과속단 속도 이번 부대가 아직도 10%뿐이 반납이 안 된 상태거든요. 200평방미터 중에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13번 게이트로 출퇴근을 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게 이제 맞지도 않고 또 미국의 대통령은 물론 국방의 의무도 있지만 대통령이 너무 국방부 청사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은 호전적인 이미지로 대외적으로 비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송현지구 지금의 이제 이런 것이 있겠다. 특히 이제 정보정화청사는 이제 외교부 청사가 또 별도로 있다. 거기는 요금 1,4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별도로 또 다른 외교 청사가 있는데 거기가 적절할 것 같다라고까지 이제 대통령 당선 직후 취임 전에 보낸 카톡이에요. 앞단은 뭐냐? 국방부 청사로 가는 건 절대 안 된다. 그 이유를 다시 설명해 주시고요. 쭉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반대만 한 게 아니라 또 예안을 또 제시까지 하는 거예요. 거기 탐탁치 않았는지 답을 안 하네요. 답을 안 하는 것보다 이제 나중에 별도로
얼마 떨어져 있진 않습니다. 노천에 뚫린 사물이 꽤나 짙어졌어요, 작년. 이런 것들 보면 완전 해방도입니다. 뭐 드론이고 풍선이고 모청이고 아주 짙은 맘대로 왔는데 그 용산을 둘러싸고 있는 어떤 고층 빌딩 있잖아요. 거기에서 대통령이 출퇴근하는 차를 타고 내리는 그 자리가 저격 사정거리 안에 포함돼서 저격거리라고 이제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기에도 무방비 상태인 거고, 그리고 실제로 소포를 붙이면 옛날에 유학생들이 소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그냥 용산 미군기지로 보내요. 그럼 부모님이 찾아가라고 선물을 같은 캘리포니아로 보내는 소포 비용들이 안 나왔어요. 실제로 미국 영토인 거죠. 무조건 미국의 영토라고 여기는 거죠. 미국 주한미군의 베이스가 그런 의미가 있고, 그 안에 대통령 청사를 옮기겠다는 발상 자체가 좀 참기 때문에 아주 비상시켜져요. 그리고 제일 문제가 대통령실이 들어오면서 미군기지를 내보내겠다 그랬거든요. 근데 왜 내보냈냐? 아시겠어요? 아니 거의 바라는 게 없어요. 지금도 10% 조금 넘었어요. 정치에. 그러니까 그 지하에 미군 정부의 신경과 혈관망이라고 하시는 500m 혹시 테이블이 깔려 있는데 이거를 못 건드리게 합의 간에 2년 합의로 금 4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대통령 청사 바로 오른편에 있는 거예요. 거기다 건축을 하게 계약이 된 겁니다. 한미 간에. 근데 거기 이제 대통령 청사가 들어서 가지고 그냥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져 가지고 그 이제 호텔 드래곤 호텔 쪽으로 다시 옮기니 그런 말들이 나고 이제 다 이렇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따로 들은 건 없으시고 또 따로 들은 게 있는 줄 알고 요즘 예. 그런 전공이죠. 이건 집에 좀 있는 거죠. 정말. 제가 4번이나 만났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김건희 여사의 지무실이 이미 있어요. 있고 어디에요? 고층. 지금 현재? 그럼. 근데 왜 새로 만든다고 새로 그러니까 5층에 같이 처음에는 5층에 같이 쓰고 있다가 이제 대통령이랑 영부인이 같이 있었어요. 한 공간에서. 그리고 야단도 치고 뭐 그럴 정도로 대통령실도 김건희 여사가 다 보고도 받고 본인들이 커밍아웃을 했잖아요. 복도에 대기실이 선물된 사람들이 아니라 보고를 하러 온 조무 과장과 경호원이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손에 쇼핑백이 2개, 신라면 좀 민간단체 스쿨의 행정단이 아니라 어쩌면은 이게 좀 스쿨이 내려놓은 게 정부기관에서 인정거라는 가능성도 있으니까 정부를 운영하는 게 더 빠를 거다. 이 얘기를 제가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시즌에 드론 스텔스 부대를 창설하라고 지시를 내렸잖아요. 근데 그때는 지금의 국방부 장관이 아니니까 약간 업무 착오 때문에 인지를 못할 수도 있고 대통령이 지시한 사항이다 이번 지금 그냥 짚고 넘어가서는 안 되는 전쟁을 유발할 수 있는 가장 불안한 사건이고 제가 이제 접경 지역에 초청을 받아 강연한 적이 있었어요. 김포항부터 철원까지. 내가 거기서 이제 하도 이 삐라 때문에 공포스러워서 못 살겠다. 제가 이런 제안을 내린 적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2005년도부터 지금까지 대북 풍선 삐라를 뿌린 그 내용물을 다 박물관을 만들어서 전시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가 어떤 걸 보냈는지를 우리 스스로 반성을 해보자. 근데 그거를 많이 이제 모아보니까 도색 잡지 수준인 겁니다. 김나무 써서 보냈어요. 처음에 초창기에 풍선 그렇게 뿌리다가 그게 진화되고 이제 민간 탈북자들, 민간단체와 탈북자들이 이제 주도를 해서 이제 뿌렸고 우리 쪽에서도 오물을 뿌렸고 그러니까 저쪽에서는 참다 이제 최근에 마스크 행동을 하면서 뿌렸는데 대기업 계열의 극장에서는 정권이 바뀌지 않을 이상 탄핵을 당하기 전에는 우리가 그 극장을 통해서는 이 영화를 볼 수가 없는 지경에 이르렀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저희가 독립극장에서라도 이 영화를 상영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이제 펀딩을 요금 5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치고 검색을 하면 그 펀딩 사이트가 딱 나와요. 그럼 거기서 펄스 레이디라고 하는 용어를 검색을 하면 후원하기 클릭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후원하기 클릭을 하면서 후원 금액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카카오톡이나 네이버 구글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면서 결제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절차가 있는데요. 후원금이 많이 이제 모일수록 더 많은 극장에서 이 펄스 레이디를 볼 수가 있겠죠. 거기는 어마어마한 출연진들이 거기 많이 출연을 하고 여러분이 보지 못한 긴거 함께 해주신 두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요금 45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이제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대체로 뭐 국가 폭력에 대한 부분을 짧게만 설명해 주세요. 부산경제복지원 사건. 지금 한번 왜냐하면 시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뿐만 아니라 지금 서산 가척단도 얘기해야 되고 할 게 많아요. 서산 그래서 경제복지원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 불황한 저 사회적 불황아들이라든가 노숙자들이라는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전부 다 수용해가지고 모두 강화시킨다 뭐 이런 이상한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습니다만 사실은 사람들 좋아하는 길 잃은 애들 부모 찾아줘야 되는데 새끼를 수용해가지고 부모 있는 애 부모 있는 애들 부모를 찾아줘야 되는 거야. 안 찾아주고 거기 데리고 가서 마구 때리고 인권 탄압을 하고 심지어는 사망사고까지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의 그 업적이고요. 그리고 그 서산 개척단 사건도 있습니다. 서산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죠. 해안 충청도 거기에 그 말 그대로 박정희 대통령이 그 불황자 자랑스러운 자격증 그래가지고 정화를 만들어서 법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름으로 강에 수용되고 강에 중에서 이럴 수 있는 말할 수 없는 그런 참상을 겪었어요. 그거를 우리가 몰랐었는데 이 진실화해위를 통해서 이게 세상에 알려진 거예요. 사실은 이제 조금씩 알고는 있었는데 안 되는 그런 폭력적인 사건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원래 좀 어느 정도 이제 묻혀 있다가 또 쉬쉬하다가 그거를 세상 위로 끌어올리신 거예요, 우리 후보님이? 그게 아니고 이제 과거에는 그 독재에 걸려 뭘 하셨다는 거야? 뭐 하신 적 없으니 잘한 일을 옳은 소리 이거는 아니에요. 선거에 나오실 때 이거 후보님 국적이잖아요. 요금 1000원이 결제되었습니다. 진실을 알리고 중요한 것은 그분들을 이렇게 위로하고 몇십 년 동안 참가 수고를 잘 견디셨습니다. 분명히 그걸 통해서 이분들에게 인간적 자존심을 펼쳐드립니다. 고마운 때의 그 감성들 그것이 원래 존재하고 있었다. 그렇지. 서산 개척단 또 자항 수시원 성곽학원 경제복지원 이런 식으로 각 지역의 상계에서 오랫동안 운영되고 있었다는 거죠. 1980년에 이제 갑자기 운영이 되고 있나요? 네, 있습니다. 그 유명한 5.18 광주 개입, 그 북한 개입설을 주장 요번에 국정감사에서 주장했던 김광도! 예, 그 사람이 바로 같은 역할 하신 분이야, 그게? 정근식 교수님 다음 진실화해위원장. 요즘 이상하던데요? 달라고 빠지고 4.19 달라고 둥그려져서 같이 다루어진다는 거에 있어서 아주 저는 잘못된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현대사 민주화와 산업화가 가장 중요한 키워드. 그 민주화의 첫 단추 3.15. 네. 와, 이건 난 이상한데. 올바로 선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잠시 후 당선되면 서울교육은 바로 서요? 물론이죠. 제 기록이 바로 서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열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건 진짜일까요?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후보들은 과거에 여러분 다 기억하시겠지만 뭐 일제고사 이런 걸 부활할지도 모르고 선생님들이 이념적으로 어떤 사람인가를 따져서 뭐 할지도 모르고 지금 그런 상황이. 그러니까 지금 경제 후보 중에 누군가는 선생님들의 사상 검증을 예고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뭐 아니 이념적인 성향을 조선혁 후보가 말 그대로 잘못 얘기하면 큰일 나.
됐다니까요. 그래. 완전 템포에서 오신 것 같아요. 저는 심정적으로는 충분히 제가 이 선거운동을 해보니까 네. 너무나 많은 분들이 이번에 처음 선거에 참여한 18살 중3 학생들이 내 손을 잡고 당선되셔야 합니다. 왜? 제끼라고는 못하죠. 민주주의 사회에서. 네. 그런데 이 공문을 계속 교육청에서 보내가지고 학교 측에서 쫄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개 학교에서 폐기했다지 않습니까? 네. 아니 폐기한 게 두 개 학교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두 개 학교라도 폐기라니요. 그 두 개 학교 학생들이 나올지도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서 문화의 자유, 표현의 자유, 그 사상의 자유를 이렇게 탄압하는 거죠? 그 우리 한강 작가가 네. 노벨 문학상을 수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 국민이 축하해야 할 뿐만 아니라 맞습니다. 전 세계가 그 문학적 우수성을 인정한 거 아니에요? 예, 정말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까지 좀 배워놓은 게 아니고 아, 얼마나 야단이 많이 그 후보 자체가 학폭에 연루돼 있겠어요. 후보조차가 야, 그만해. 후보가 적다는 좀 알리는 거다. 과 문화예술적 감성이 결합된 아주 우수한 작품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같이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역사의식도 배우고 문학적 감수성이 어떻게 되어야 할까 배우는 거예요. 네. 그런 점에서 아주 중요한 역사 교재이자 문학 교재이자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식은 이제 부모답습니다. 너부터 일단. 자꾸 너부터 이러구나. 좋아요. 네, 오늘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기존 선로로 바로잡은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있으면 좋았을 텐데요. 다음에 한번 또 기회가 되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함께 해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수요일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은 쉬운 난장판이 아니라요. 진짜 생각으로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댓글에 보니까 오늘 라인업 너무 좋다고. 아, 오늘 라인업 좋아요. 오늘도 역시 선수 교체가 중간중간 일어날 예정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뉴스가 굉장히 많은 날입니다. 나는 셜록 홈즈. 그래서 비문한 사건 추적을 시작하겠다. 수능인데 체력이 딸려 집중이 되지 않아요. 에너지가 필요했어요. 먹기는 얼마나 편한지 알아요? 그럼 학생만 손에 들지 엄마는 왜 끌어들인 거야? 노경 홍삼 치면 기억 회복에 중단돼서 주고 싶었다고요. 수험생뿐 아니라 온 가족 달력에 그래서 내게 콩만 대통령 살고 여러 출산 경우까지 다 챙겨드립니다. 야, 이제 결혼할 수 있는 거야? 지금 바로 스마트폰에서 경우량을 다운받아보세요. 압도적 1위 매블쇼는요, 프리미엄 관절 케어 관절 명가 아름다운 재단 18 어른 당일 생산 왜 안 하냐고. 아니 저도 하고 싶은데 네. 제가 진짜 겁도 많고 근데 조금 이제 할만하다. 학교가 아니라 안전 되기는 아, 여기서 하시는 것도 지역시행입니다. 근데 보호해줄 분이 아니야. 그거 그렇다네. 그럼요. 의외로 똑똑한데? 왜 이렇게 똑똑해? 이런 말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집안에 상을 실고 오셨습니다. 소식 전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김갑수 공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사실 많이 안 날리신 것 같아요. 3명 알려드렸는데, 그렇습니다. 3명은 제일 입산해서 조화를 구석에다 놨더라고요. 그건 기분이 생각할수록 조금 화가 나는데 그건 어떻게 좀 위로 좀 해야 될까요? 그건 뭐 아무것도 아니고 너무 구석에 완전히 부러운 것처럼 아예 그냥 다 분류를 해놨더라고요. 아니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고 300m 카리모가 많이 하는 것 같아. 뭐 유명한 사람 바닥이 하나도 없고 체육 하나 있긴 한데 안 알려주는 건데 제가 생각에 그 역빈소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안 알려주는 오른쪽 보기 도로입니다. 싫거든. 아 그래요? 어떻게 연락해서 보내서 300m 앞 한강 그러고 싶은 거에 뭐라고 할 얘기 아니지만 정말 자꾸 좌회전입니다. 소박하게 하고 이어서
한강 인지구 방면으로 좌회전입니다. 참고로 이어서 우회 여당이, 정부 여당이 뭔가 정말 애써서 덮으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봅니다. 그러면 그게 최대 아킬레스건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번에 그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을 매우 덮으려는 모습이 이번에 이거 아주 큰 맞아요. 단서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해병대에 골프 3부는 없다는 것이 팩트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면서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은 더욱 짙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검사 최선을 다합니다. 아직도 이걸 놓지를 못하는 거야. 일단 검사 출신 주진우 의원이 어떤 식으로 물타기를 하는지 그 영상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3부 내일 체크하고란 말이 당연히 야간 라운드 중에 3부를 의미하는 것이 프레임을 만드네. 그러니까 이제 2부까지 되어서 우리가 뺐잖아. 그렇죠. 그러면 라인홀 도는 데는 4-5시에 가도 잠깐 3-4시간이면 치잖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알아듣고 이제 내가 내일 이제 점심 했어요. 그리고 이건 여당위원회 제공한 겁니다. 아, 이제 꽁트까지 꽁트. 야, 사후적으로 저렇게 꽁트하면 진실이 덮이냐고. 사후적으로. 아니, 예전에 예를 들어서 예전에 저런 통화를 한 거를 폭로를 한다. 어느 정도 수긍해. 아니, 그거 이미 다 터졌어. 6시? 그러네. 아이고, 또 시계 잘못됐네. 골치 아프네. 자꾸 시계가 신경 쓰여가지고. 내 건도예요. 차 왔다. 벌써 왔어? 벌써 왔다고, 차가? GPS 날씨는 10시 7분대로. 아빠. 자, 용재민 씨가 이제 합법과 불법을 넘나드는 기술들을 썼고, 어떤 거는 그런 식으로 자기가 지금 스킬을 활용해가지고 정치인들을 당선시키고 그 사람을 내가 만들었다고 하고 그런 말을 들게 했죠. 저한테요. 꼭 주변 사람들한테 오세훈, 이주정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강원도까지.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는 대단한 인물이었겠죠. 그 지역에서는. 김영선 전 의원도 사실은 박완수 의원을
여론조사를 20여 차례 가까이 했고, 처음 듣는 일이죠. 오세훈 시장에서. 그 다음에 여론조사 비용을 그럼 받았냐고 했더니, 돌려서 받았다. 다른 사람은 못했어. 다른 사람은 3.4km 문수부차로까지 직진입니다. 그리고 오세훈과 안철수 시나리오가 몇 개 있었는데 문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럴 때. 근데 그 문구를 정할 때 자기들이 사전에 여론조사를 해가지고 어떤 문구가 유리한지 조사 결과를 가지고 그 문항을 설계했다는 거죠. 안철수 너무나 또당한 거예요. 또당한 것이고 그 조사를 자기가 했다니까. 예. 그리고 그때 정해진 문구대로 실제로 그 공식 단일화 조사를 했다니까. 그건 노태균 씨 주장대로 설계한 게 맞잖아요. 명태균 씨 여권이 안 걸리는 그래도 지금 조은희 의원이라든가 또는 뭐 부평 부산시장이라든가 그 외에 낙선한 분들의 여론조사 합니다. 예. 그거 많아요, 우리가. 아무튼 세상이 어떻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저를 다 허리한 게 아니라 윤석열 대선 후보에 관한 자료만 집중적으로 지금 다시 들여다보고 와서 이 정도지 아직 못 본 게 너무 많다. 어제 제가 서초동 그렇죠. 그 재판에 대해서 물론 300m 앞에 엄격한 시속 40km 신호 세웠다.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라는 의견도 있지만은 이례적 행량이다. 그렇죠. 이례적 행량이다. 낙선자한테 직역형 선고하는 게 어디입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1년을 얘기해요. 직역 1년. 모든 그 노평가들이 100만 원이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을 때 뜬금없이 직역 1년을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 생중계 해야 된다고 갑자기 그러고 있어요. 그분이 법사위에서 멤버죠. 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알았는지는 모르겠지만 판결의 결과를 알고 얘기하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무죄를 주장하면서 항변하고 시위하는 그런 경우는 많았죠. 조국소 그런 것으로 있었는데 집권 여당 대표가 어떻게 됐든 정치적 서열로 보면은 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한동훈 대표가 실형을 해라. 생중계죠? SNS에 올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건 1심이다. 우리 헌법에는 사법부는 30년. 의연하게 대처하자 하면서 트럼프도 대법원에서 살아가는 김대중 이재명 대표 스스로가 김대중이 되라. 그리고 우리 민주당은 뭉치자, 싸우자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 일부 300m 기자들이 그런 얘기를 왼쪽 하더라고요. 가이드라인을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잘된 것 같아요. 본인이 말씀하시는 대로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네, 지금 현재 우리 민주당은 아주 뭉쳐 있어요. 그리고 국민도 지지를 하는 잠시 게 후 어제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여론조사에 우리 민주당 지지도가 확 올라가지고 저희 조사에도 민주당 지지가 오히려 올라갔어요. 네, 사실도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닌가 생각한 만큼 판결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어제 이재명 지사의 법학과도 기소를 하니까 5번째 하는 거 아니에요? 관용차 기업관이 다 엎어가지고 바꾸는 거 아니에요? 말도 안 되는 거 진짜. 그렇다고 하면 원희룡 제주지사 법카 문제가 부각됐었어요. 그때는 덮었단 말이에요. 검찰한테는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검찰이 덮었어요. 300m 모든 앞 죄를 천국항 모든 검찰의 우회전입니다. 칼은 이재명 하나한테 와 있다. 이재명 대표를 선거에서는 못. 우리 민주당은 김건희 탄핵에 모든 힘을 죄송합니다. 김건희 특검에 모든 힘을 집중하고 있는데 저도 아무 생각 없이 들었는데 생각해보니까 탄핵은 대통령만 그렇죠. 대통령이 아니 그런데 대통령 김건희니까 그렇게 시속 제 말이
맞잖아요. 제가 이번이 대통령 윤석열 역부람이다. 권력서의 일이다. 가장 먼저 그 말씀하셨죠. 제가 가장 먼저 말을 했어요. 그대로 되잖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민주가 300m. 예, 이제 그래야 제한시킨다.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한꺼번에 조금 겹친다. 다 모이자 이거지. 좌회전입니다. 왜냐면 그런 생각을 준비하시면 되니까 이번에는 지금 탄핵을 얘기해야 된다. 지금 탄핵으로 공격 수위를 올려야 된다. 그리고 그것이 이재명 대표를 당내에서 흔드는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 같고 지금 없어요. 그리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김대중이라고 표현하셨는데 저도 21세기 기준이 된 것 같다 생각이 드는데 그 정도로 산업살인을 한 거니까요. 아,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까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사형 선고 받았는데 다음 대선은 나한테 기회가 오나 누가 말했다면 죽었겠죠. 그렇죠. 마찬가지 분위기예요. 마찬가지죠. 그죠? 그래서 저는 김경수 지사가 귀국을 3개월 늦췄다 해서 그러면 안 된다. 들어와라. 들어와서 대권의 꿈을 가진 사람들 싸워야 돼. 그러니까 나중에 지금 아마 이런 분위기에서 곤란해서 뭐 그런 것 같은데 그죠? 주목받을까 봐 그렇죠. 오히려. 아, 문재인 대통령도 촛불에 얼마나 세게 싸웠어요. 그랬었죠. 그때는. 이번에 28일에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거권 행사할 경우 28일 재의결에 나설 건데 예. 그때도 부결되면 다시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부결, 재의결 실패 이걸 보면서 국민들께서 국민이 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민주당 의견은 듣지 않을게요. 예. 자, 국민의힘의 반박 듣고 끝낼게. 탄핵은 매우 중대한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헌법에 탄핵의 협상부터 절차까지 모두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특히 대통령 같은 대통령의 탄핵을 만들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피하겠다는 것은 결국 정리를 세수와 그 다음에 같이 나오는 게 그나마 경쟁용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모습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진행을 했네요. 토요일에 농객들 다음 주에 얘기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검찰은 증거는 없지만 기소한다는 주문을 긋는 서초동 양아치들이 되었습니다. 검찰이 어제 이재명 대표를 여기까지 혐의로 기소를 하자 오늘은 최고의 분위기는 가감됐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에서 따로 자세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룰라에게 잠시 후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검찰의 입장이겠죠. 증거가 없는 것은 은닉했기 때문일 것이다. 똑같습니다. 예고된 위헌은 위헌이 아니라는 말이 있지만 지난주 판결이 예상보다 세게 판이라고 300m 앞 네, 용소 화면에 교차로에서 오가 보여서 오로 알겠습니다. 2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네. 차로를 이용하세요. 일단 저는 이 재판을 다룸에 있어서 형량이 너무 가혹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보수적인 분위기입니다. 근데 형량이 이렇게 높았다는 것은 저는 검사의 감정적 잠시 후 2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형량이 예상보다 안 높을 때는 또 그 전례가 없이 과거에 유사한 살인에 비해서 흔적이 없을 때는 판결한 증거를 판단하고 법리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이 감정들의 개입이 3.8km까지 직진합니다. 감정이란 건 어떤 건가요? 민주당이 싫어한다? 이재명 최고위원회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여러 가지 예단과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반면에 결론은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에 주의하십시오.
규정을 하게 되면 사법부에 있는 다른 판사들까지도 감정이 상할 수 있거든요. 판사도 수단인 건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저는 그게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되는 발언들이 아니고 그러면 결정적인 방식의 그런 격렬한 표현들이 과연 도움이 되겠냐는 거죠. 네. 단순으로 본다면 지지자에게는 판사들이 영합하는 바로 있지만 일반 국민 또 우리 여러 가지 관심 있는 분들에게 논리적으로 아 저래서 하는구나라고 들려줘야지 사법 사진이다. 서울대 출신이 어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약간 인격적 공격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좀 조심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어느 정당이든 어느 정치 단체든 그런 위기가 옵니다. 특히 사법적 판단에 따라 상당히 명함이 걸리는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 신승부 이후에 민당이 많은 그 뒷날 최고위원 회의를 했는데 한두 명 빼고는 나머지 원식심이 되어있어 버렸어요. 심지어 국회 원내 상임까지 박선대 원내대표마저도 이 미친 정권을 미친 입에 담지 못할 한마디로 어이구사를 풀어가지고 그걸 과연 누구를 위한 그런 직한 대리인가? 이런 제가 저희들이 볼 때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우리 천상천하 유아독존 지존 이재명 대표를 법원에서 그런 승부를 해? 그러니까 거래가 나올 거예요. 그럴 때마다 뭐 좀 이재명 대표에게 좋은 선물만 갖고 뭐 사법적이나 사납다고 그러고 또 불리한 또 판결을 오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민주당 답지 못한 거예요. 과거에 다시 와이스 시절 그 녹록한 군사정권 시절 이렇게 변하지 않겠죠. 자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반사이익도 안 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이게 뭘 반사이익을 받습니까? 오히려 그러면 김건희 여사는 잠시 후 그런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저는 사실은 1심 판결을 보면서 다 거짓말 아니에요. 300m 4,600km에서 다양한시, 강릉 수원 부인의 방문, 말 자회전 인문기를 안 담아본 데에 거의 다 기소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나왔다면 이게 형평성이 현저히 어긋나요. 검찰이 양승 후보 약선은 이재명 후보에게만 이렇게 돌아가지고 유죄 판결이 나왔다는 것은 판결 자체의 문제 이전에 검찰 수사 형평성 이게 기울어진 문제겠다. 그런 것도 있는데 6분 신호 앞에 시속 70km 박수형 과속단속 구간입니다. 법의 정상으로 규정을 받는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이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이제 김건희에서 눈치 못 떠서 국가적으로 이걸 뭐 제대로 수사했냐고 기소했냐 제가 뭐 말문을 잡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지금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짓 시대만 그래서 이거 제가 얘기해요. 좀 남자에서 지난 대선 토론 공간에서 선거운동의 공간에서 일어난 일과 비교해서 내용을 적용을 이게 다 연장돼 있는 건데 전 제가 볼 때는 수없이 많은 허위사실 전 법무부 장관을 갔다가 이렇게 검찰 수사로 손을 대면서 얼마나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대근무했습니까? 그래서 이성민 당시 그런데 수사를 이재명 대표가 치사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그런 기소면 과일당 뭐 2천만 원이에요. 근데 제가 보면 예를 들어 의사 전체적으로 어떤 예산이 어떻게 쓰여지는 데 있어서 세세한 걸 다 파악하기 쉽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내가 여직원을 불러서 야 가져와. 지난달에 우리 국회의원실은 전기를 어떻게 썼어? 지금 우리 가족을 썼어? 뭐 이렇게 비교해보죠. 찾혀본 적이 없어요. 근데 제가 볼 때 근데 좀 그거 왜 그렇게 썼어? 이렇게 지적할 수는 있겠죠, 일부분이. 근데 그건 이재명 대표가 기소될 사안이냐? 다른 문제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준표 대구시장은 자기 입으로 고백했는데 수사를 안 하고
이게 사건이 되고 문제가 되지 않았다면 뭐 이렇게 무리하게 이렇게 뭐 또 법화 유용 의혹 가지고 기소를 할 수가 없겠죠.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가 어떤 식입니까? 그것도 국회 입법 권력 저 이야기를 좀 해줘요. 본인 야당의 수장이 그런 야당의 수장이 경기도지사 시절 뭐 법화 유용 의혹이 대상 뭐 이거는 정말 우스운 이야기거리를 가지고 이걸 기소를 했다는 건 검찰 존망이 걸린 문제예요. 예. 근데 그렇지만은 이게 국민들이 볼 때 누가 배터리가 나가면 안 돼. GPS가 연결되었습니다. 좌회전입니다. 약 100m 좌회전하는 차가 저렇게 서 있어? 차 안 왔지요. 판결에서는 시비 걸지 마라. 내 말이네요. 그렇죠. 이 말은 어떤 말을 전제해야만 가능하냐면 바로 민주주의에 의해서 법이 통제된다는 전제하에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적으로 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서만 법이 도덕의 최소한이라는 말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법의 판결은 안 되는 것이고 그것은 최종이고 심지어는 도덕재판을 넣을 수 있다라고 법치주의를 가장했지만 사실 요거를 법치주의 썼지만 그런 건 법치라고 하죠. 법률주의에서 민주주의가 하고 있다. 그것은 대한 헌법 체계의 이유다. 여기에 유일하게 이걸 수정할 수 있는 건 그들 자신이다. 그거가 국민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수상심을 기대하기 전에 국민들이 힘이 있다는 것, 우리가 진정한 권력자라는 걸 보여야 된다. 법을 교수님과 함께 법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철학과에서 법철을 하는 경우하고 법학과에서 법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대 출신으로 법철을 한다면 되게 법실충 경우가 나요. 저처럼 철학과에서 조만간 월말 교수님께서 학부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오늘 하나 특정 하나 말해줄까요? 저기서 말하는 A씨 정치 경력 교원, 교원한테 원래 오세훈 씨가 지금까지 말했지만 저 사람에게 자신의 황금폰을 맡기죠. 위험하게 끌어오고 올바져 미쳤어요. 진짜 이게 그러다 큰일 나죠. 그 정도로 가까운 네, 지금 매우 가까운 사람이고 사실 윤한영 의원이 2016년도에 치과 실수가 했었어요. 어쨌든 근데 있었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경쟁해서 뭔가 하기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 있었는데 정책은이 스스로 먼저 가는 게 제가 당시 그 관계가 먼저 시작이 됐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뭐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해줬나 봐요. 그래서 원래는 좀 친하게 지냈어야 되는데 나중에 와서 그 사람이 깜빡이가 나빠졌어요. 박태근 씨하고 윤한영 의원이. 왜냐하면 윤한영 의원은 완전히 윤핵관의 측근 중에 측근인데 실질적으로 김건희 원려라고 대통령한테 말한 것도 유난히 바로 그거예요. 그러니까 윤한영은 자기가 사실은 정태근 씨 입장에서는 물론 윤한영 의원을 부인할 수 있습니다만은 그게 입장에서 내가 쟤를 이렇게 해준 거야. 나한테 이런 식으로 반응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사실 좀 가지고 있는 것이고 윤한영 의원은 너까지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제가 제
거를 봐서는. 그리고 둘 간의 관계가 원래는 사실 이만한 의원을 잘 성공을 시켜가지고, 이건 전부 다 그냥 제가 주워들은 얘기니까 믿지 마시고요. 성공을 시켜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김영선 의원도 와서 출판기념회 같은 거 열어주면서 서로 간에 잘 해보자. 그 다음에 시작했다가 홍준표 때문에 사실 다 식체기간도 있었는데, 그 다음에 김영선 의원은 이 사람이 잘 해줘가지고 된 거거든요, 이 소리가. 그러는 와중에 이제 이 대통령 측에서 보자면, 윤핵관 측에서 보자면 너무 김건희 여사 옆에 살짝 달라붙어가지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자르야 된다, 저 사람 같이 하지. 그러니까 당연히 이쪽 입장에서 기분이 나쁠 것이고 화가 날 것이고, 그래서 서로 간에 비아냥거리면서 으르렁거리면서 직접 접촉을 안 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제 저런 식으로 A씨한테가 아니라 이 명태균 씨에게 이제 관계가 그렇게 됐었었는데, 나중에 김건희 여사하고 저쪽에서 이제 빨리 잘라야 된다는 거 대통령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통령이 우리 장모와 저에게 전화하지 마세요, 이렇게 막 화를 냈거든요. 네, 그러니까 명태균 씨 입장에서는 나 전화번호 없이요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걸 더 말해줘요. 친절하지도 않은데 여기서 딱 끝 이렇게. 베를린에서 북한과 미국이 비밀 접촉을 하고 있다는 정보가 들어왔어요. 저는 그때 청와대에 있었기 때문에 내가 그런 겁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거. 그러자 김영삼 대통령이 불같이 화를 냈어요. 북한은 돈을 우리 보고 70% 내라고 했다고. 그때 이제 반대를 했어요. 회담에도 못 들어갔는데 우리가 돈을 내놔, 이렇게 된 거야. 그랬더니 당신 지금 북한이 곧 붕괴한다고 입에 달고 살았는데, 봉사하다가 붕괴하면은 당신이 먼저 앞으로 그러니까 이 북핵 문제 해결을 북미 간의 협상이 시작되면 트럼프 정부에서 결국은 북핵 문제 때문에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비핵화보다는 비확산을 전제로 해서 뭐 협상이 시작될 텐데, 그럴 경우에 그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한이 예를 들면 경제적 지원,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하고 대화하려고 하는 거를 깨는 역할만 했다. 육지회담을 이명박 정부가 깼죠. 네, 깼죠. 그러니까 이거를 얹으시 지금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 정도로 뜻이구만. 트럼프는 육지회담도 안 하고 우리는 끝날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래야 자기가 그를 다할 수 있었다고. 그 얘기는 뭐 우리 장관님의 과거 사례, 트럼프가 아니었던 미국도 그랬는데 트럼프는 더 하겠죠.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할 텐데 통일부가 와가지고 우리를 결정할 수 없으니까. 미국에서 통일부가 있는지도 몰라요. 지금 통일부장 아니도 지금 내가 모르는 거 그러면 통일부가 또 이상한 소리 했대. 무슨 뭐 철도도로 연결할 때 돈 내놓으라고. 맞았어요. 폭파했다고. 그 사실은 철도로 연결을 사업을 사실은 2002년부터 자재장비를 줘가면서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제 장관이 되기 직전에 1월 초에 대통령과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저는 그때 국정원장 보러 있을 때부터 2000년 우리가 자재장비를 주고라도 연결해. TKR, TSR 연결 사업을 해. 그러니까 우리는 대륙 진출의 통로로 생각한 거고. 그러니까 그쪽에서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자재장비를 주고라도 공사를, 철도도를 연결하는 것이 우리나라 물류의 도움이 자존심이 있어요. 그냥 거저주는 것을 받는다고 하면 또 요즘 말로 좀 창피하다고 생각을 하든지, 그래도 무슨 형식은 갖춰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요구한 것이 이게 무슨 문서라도 있어야 된다. 그래가지고 이제 무슨
개인적 이해관계가 더 들어맞기 때문에 아마 예. 김병상위원의 감정으로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렇게 얘기했을 것이 여권 내에서 그것이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찾아보기 어렵다. 경로를 다시 탐색합니다. 그렇군요. 도망갈 겁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려고 하지 않고 기억이 안 난다 정도로 해서 모든 문제에서 피하려고 할 텐데 그러면 실질적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질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번에 기소가 매우 잘못된 기소고 뭐 기소하는 과정 속에서 있었던 그 수백도 이런 것인데 결국 민심이 결정할 문제 아닌가 브라질에서도 그랬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전국의 변화가 300m 앞 화성 양강터널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잠시 후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이재명 대표 때리기를 통해서 본인들의 위기가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거 깨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오늘 여론조사 나온 거 마지막으로 한번 보면서 얘기를 마무리 지을까 싶은데 정광재, 김유정 의원께 드릴게요. 받았거든요. 지금 깡 생각 가운데 적절하다는 분이 많아요. 이거 어떻게 읽었습니까? 일단 정광재 의원님. 잘못된 판결이라고 답한 사람이 41% 정도 되는데 지금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재명 대표의 또 차기 대권 후보 지지도 대략 그 정도 수준 나올 것 같아요. 또 500m 민주당 지지율 정도 정치적 결정이었다라고 보는 것 같은데 300m 앞 정치 용소 검찰이라는 부처에서 프레임을 정량 통해서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재미를 봤죠. 차로를 이용하세요. 그러나 서울 판결에 대해서는 그래도 절반 가까운 분들이 정당한 판결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게 그러면 정당하다는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 많이 바빠지신 것 같습니다. 600m 앞에 시속 이 자리가 40km 들어갔어요. 신호 과속 단속 사과하고 구간입니다. 인정하면 제가 이렇게 바쁘진 않았는데 네. 오늘도 사실상 자백을 했죠. 가족이 아니다. 이 6글자를 끝내 말하지 못한 건 전 자백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덕분에 오대영 라이브에서 출연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가족. 시속 40km 신호 과속 단속 가족 구간입니다. 누굽니까? 저는 진정 부인이요. 네. 근거는요. 그 근거에 대해서 제가 여러 인터뷰에 대해서 해보게 되었지만 일단 짧게 말씀드리면 한동훈 대표처럼 건건히 대응하는 사람, 이 아내의 사진과 실명이 계속 언론에서 유독 이것만 건건히 대응 안 하셨다고 하면 아니라는 말을 못하는 게 사실상 자백으로 보는 것이고 저에 대한 법적 조치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왜냐? 저를 허위사실 명예훼손으로 고발하는 순간 제가 제기한 의혹, 가족이 썼다가 허위인지 아닌지 밝혀야 될 의무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예. 그러나 가족을 거론하는 다른 사람들을 고발하지 못한다고 제가 확신하는 것이고 그 외에 다른 질문은 제가 자료들을 저는 데이터리 시에도 드렸는데 5명의 가족들이 똑같이 윤석열 대표를 보고 주장하거나 한동훈 대표를 찬양할 때 따로따로 다른 시간대에 부르고 있는 게 아니라 친, 장인, 장모, 딸이 1분 간격으로 같은 시간대에 글을 올립니다. 그럼 한 사람이 툭 썼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저 5명이 매번 같이 모여서 글을 써쓰기는 막무하니까 양가 어른들과 그 딸의 신원 인증까지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김유정 변호사가 동시간대에 쓰고 로그아웃하고 다른 이름으로 로그인하고 쓰고 로그아웃하고 그거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고 지금 그래픽을 지금 띄워놓고 있습니다. 장해천 전 최고위원의 페이스북에 있는 자료인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보시면 9월 10일 이전에는 최영우 한동훈 대표의 장모이자 김유정 변호사의 모든 날 한동훈 대표 모친과 한동훈 대표 딸이 그날 처음으로 보였습니다. 그리고 한동훈 대표 배우자와 장인의 계정도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9월 10일 이전에는 혼자 쓸 수 있으니 장모의 계정만으로 작업을 합니다. 9월 10일부터는 여러 사람이 필요해지니 그때 가서 모친, 딸, 장인 잠깐만요. 1인 1글로 제한이 바뀌었다고 하는데 바뀌기 전에 제가 살짝 놓쳤는데 한 사람 몇 개까지 쓸 수 있어? 제한이 없었습니다. 무제한으로 쓸 수 있어서 대폭주가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시고 그게 많게는 하루에 50건 이상의 게시글을 쓴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른 가족들이 9월 10일 이후에 등장해서 2달 동안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그리고 장인 34건, 장모와 동일한 이름으로 367건, 500m 앞 사창 교차로에서 파라나이스, 팔판, 수원 방면 좌회전입니다. 그리고 딸 이름으로 152개인데 딸 이름과 동일하고 이렇게 일주일 내내 동일이 맞다고 하는데 저에 대해 어떤 조치를 300m 앞 사창 교차로에서 파라나이스, 팔판, 수원 방면 좌회전입니다. 기자들 앞에 나서 가족이 아니다라는 간단한 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 IP 조사가 필요합니까? 자기 가족인데 되죠. 당신 이런 거 썼어? 근데 이걸 왜 확인을 못 해주는 거예요? 이 간단한 사안이 정당법 위반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법꾸라지입니다. 이게 정당법 위반도 아니고 법꾸라지들이 법을 아선 인식을 해서 이건 법적으로 하려고 한다는 600m 앞에 시속 70km 박력 과속 단속 구간까지 직진입니다. 김은정 씨가 이걸 한동훈 대표가 알았을까 몰랐을까? 저는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 당원 게시판에 특정 이슈를 가지고 대통령 비난하는 분도 많이 생각이 듭니다. 그때 친한계 인사들이 누구나 당원 게시판 언급을 하면서 대통령 바꾸고 그리고 원래는 언론사에서 중간에 당원 게시판이 안 가입도 기자님들이 안 하니까 들어가서 로그인할 수도 없으니까요. 누가 알려주지 않으면 당원 게시판에 무슨 일이 있는지 알 수도 없어요. 그런데 유독 한동훈 대표와 관련된 단독 보도가 올라옵니다. 저는 친한계가 이 당원 게시판 여론을 조작하고 구성해서 언론까지 이어지게 하는 데 사용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한동훈 대표도 본인 감정이나 이런 걸 못 된다는 걸 인지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뭘까요? 그렇게 하면은 여기에 구조도 제 주장에 대해 자, 지금까지 알려준 건 한동훈 500m 앞 지하차로 옆길입니다. 이어서 310m 앞 우회전입니다. 그 외에 다른 것도 있었는데요. 300m 앞 지하차로 옆길입니다. 이어서 혐의를 인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으로도 치명적인 문제입니다. 당 대표 가족의 잠시 후 신형성에 우회전입니다. 기준에서 이어서 당 대표를 납득없게 170m 앞 진행하고 우회전입니다. 보수의 메시지다. 21세기 국가의 문제다. 그 말을 한 사람들이 당 대표 가족이다.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헐뜯게 동료 정치인들을 비난했다. 도덕적으로는 거지만 법적으로도 업무 방해 등의 여러 혐의에 저는 걸릴 수 있다고 보고 그래서 관련 고발인 조사가 22일에 있을 예정이라는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제가 방금 확인했습니다. 그 가족에 대한 고발에 이어 가족 고발 사건 고발인 조사도 매우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봐서 경찰의 수사 의지가 아주 강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저도 이 내용을 얘기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시절에 여론조성팀이 있었다고 라는 걸 폭로를 했잖아요. 그 뒤에는 고소 고발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10m 앞 목적지가 있습니다. 뜨겁다가 유야무야 지나갔죠. 아마 야권에서 된 것만 900건 이상이 확인됐고 DC 인사이드에서도 100건이 나왔는데 다 삭제하고 잠적해버렸고 뭐 네이버 댓글 등으로 이게 퍼져나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예를 들면 정치인들에게 나에 대해서 좋은 말 해줘 이런 말 좀 해줘 라고 하는 건 비난을 받을 수 있거나 여러 가지 정치적 금도뿐만이 아니라 법적인 문제도 걸리고 더군다나 보수 진영이 드루킹 문제로 야권의 대선 주자인 김경수 전 지사를 단죄한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국민들 보기에 김경수는 징역 2년이었는데 왜 한동훈 대표 가족의 문제에 대해서는 아니라는 말도 못하고 이걸 묻고 넘어가려고 하느냐? 요즘 일찍 오시던데 왔을까? 안 보인다. 보였어? 기다려주시나 우리 강아지.
일찍 나온 그래서 갑자기 다른 데로 가려가다가 갑자기 달려간다. 근데 그 수치가 그 정도 수치라면 좌회전입니다. 사람이 이제 결국 이 프로토콜 모르는 사람이 아닌데 아주 강력한 지시를 받아서 순간적으로 망설이다가 막 뛰어간 거거든요. 대통령 부인 정도가 지시한 게 아닐까.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면 그 둘 중에 하나를 가지고 돌파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너무 어기적으로 보여요. 모든 사안을 제가 다 정말 필요가 없다는 시민 도발 장작끼리 여러 몸을 맞대지 않으면 절대 불꽃을 피우지 못해. 여러 놈이 옮겨붙지 않으면 쓸모없는 그릇만 나를 뿐이야. 죽어서도 잿돈 만클 뿐이야. 우리는 300m 최고입니다. 잠시 듣겠습니다. 잠시 후 12시 방향 시민 한 분과 인터뷰를 나눠봤는데요. 저 시민분이요? 네, 저분 같아요. 우연의 일치네요, 진짜. 상당한 양의 소고기를 드시고 가셨나요? 네, 드시고 가셨어요. 소고기만 야채 안 드시고. 야채는 부를 때만 간다고 하잖아요. 그날은 안 불렀다고. 600m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자, 드디어 그리고 정말 시내리 자, 다양한 이야기고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고 네, 미국 기자들도 충격 많이 받았어요. 지금 뉴욕타임즈 기자도 그렇고, 뉴욕타임즈하고 여론조사도 다 있었잖아요. 포스트로 우리 대선을 보면 안 된다고 제가 일차게 얘기했는데, 왜냐면 우리하고 정반대 언론체예요. 사실 한국 시즌2 미디어 알릴레오를 제가 진행을 맡습니다. 그래서 원론적인 저널리즘에 대한 얘기, 미디어 리터러시, 그 다음에 현장의 얘기를 좀 섞어가면서 미디어를 설명하는 시간입니다. 시니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요즘 많이 바쁘신 거더라고요. 명함 한번 해주셨어요. 첫 시간에 저 교수를 갖다 일단 초대를 해서 모셨는데 여기 와서 상당히 공격을 받더라고요. 나랑 기자님들 얘기 좀 한번 하니까 어떻게 잘 됐어요, 얘기가? 또 노무현 대사를 앞으로 하나 한다. 노무현 대사가 경쟁사예요, 지금. 자,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당하다 58%, 합당하다 35%. 문제는 맞습니다. 그랬더니 미스터마스는 당연히 했고 굿모닝 김정은 거의 이들 같이 합격하게 했고 비즈니스 포스트, 조세일보, 일요시사 이게 끝입니다. 그래서 미스터마스 잠시만요. 팡팡 커다라는 거 보니까 3층에 공사라고 공사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거기 들어가지고 이렇게 올릴 리가 없어. 지금 우리가 있거든요. 3층에 사람들 모여봐서. 자, 블로그와 커뮤니티에는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이 잠깐만. 말이 소리 좀 들나. 이거는 3층에 사람들 벌써 보세요.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 대해서 부당하다는 시민 여론이 계속 소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사람 내 건이냐 왜 안 세우냐면 뉴스토마스 건이가 다른 데가 아닌 거야 라는 서로에 대한 기대기 있는 거죠. 메이저 언론사들끼리 뻔한 거죠. 그 다음에 내용상으로 보니까 지금 또 하나 교수들의 시국선언에 이어서 문인들의 시국선언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보면은 이걸 보도한 곳은 MBC 오마이뉴스, 한겨레, 한국일보 5군데. 근데 2009년 이명박 박근혜 두 정부를 거치면서 문인들이 시국선언 한 때가 있었고 그때 보면은 메이저는 다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부터 시작해서 SBS도 결국 이렇게 되면은 메이저 언론사들은 전문직주의를 포기하는 거예요. 전문가로서 사태에 대해서 자기의 책무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스스로 알아서 자율적으로 잘할 거라는 전문직주의에 대해서 거기서 항의성명이 나왔는데 시속 5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대통령실의 기자들이 4개가로 나눠져 있거든요. 500m 그린파크 산업단지 공원 메이저는 죽어도 안 하고 아직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항상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임의동행을 하자든가 아니면 신분을 밝히지 않은 채로 핸드폰을 한국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시작했다. 이런 사실 알고 300m 목적지가 있습니다. 근데 애들이 보기엔 너무 웃긴 거. 저거는 100타나 120타 나와가지고 쪽팔리기 싫어서 들어간 거라고 봐야 되는데 감동시키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미국 언론이 한국 대통령이 이렇게 보면서 이 대통령을 잠시 후 그래서 삼성을 가지고 있는 현대를 가지고 있는 이 한국 대통령이 골프 연습을 하고 있어라고 약간 저는 조롱조로 느낌이 오더라고요. 영업 써줘. 다 보도했거든요. 왜 한국 대통령이냐, 미국 대통령과 비교해서 골프를 친다냐, 하하를 뗀 거예요. 그러니까 황송하게 모시게 되었으니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트럼프를 올리고 이렇게 우리 대통령을 낮추는 그러면서 항상 뒤에 붙는 게요. 전 아베 대통령과 아베 총리와 트럼프 간의 상황을 만들겠습니다라고 보통은 이야기를 하는데 도대체 어떤 지표 보고를 받고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김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수출 관련된 지표가 주로 집중적으로 보고를 받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서민들의 그 인식 지표가 좀 동떨어진 이야기를 좀 안타깝고요. 송탄, 오성탄 서민들에서는 수출 물가 이런 거 다 말씀하신 대로 지표 이런 것도 보지 않습니다. 체감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 특히 영세 자영업자들이 지금 너무 힘들다는 걸 다 같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입 물가가 너무 많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점을 지적하시면서 이런 걸 바로 300m 송탄 우회전하면서 차로를 이용하십니다. 지향적인 제시하는 방향으로 좀 하시면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더 좋은 평가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너무 쉬운 질문, 첫 번째 질문을 드렸는데 좀 더 얘기를 이어가 볼게요. 잠시 후 오늘 우회전입니다. 언론 보도를 보면은 대통령 맞은 잘 모르겠어요. 이게 오늘 아침에 상기도에서 와버리 300m 화성 양강 방면 8시 반 4회전입니다. 약간 얼굴에서 그런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런 생각 들었어요. 근데 보니까 원고를 보고 있으시네요. 그렇죠. 메시지 정말로 용산의 인식이 아니야. 잠시 후 8시 방향 4회전입니다. 대통령 신기만 바라보는 참모들이 여전히 존재하거나 경제 무리하니거나 사실은 너무나 이게 해석이 어렵습니다. 어떻게 이 경제 난국에 모든 경제 신화 양강면 행정복지센터 방면 8시 방향 4회전입니다. 그것도 일하시는 분들
민망하잖아요. 식당이 300m 앞 예. 용소 교차로에서 신화, 양강면 정보센터 방향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차로를 하려고 해도 이해가 안 가는 거고 용산의 보고 체계라든지 그다음에 국민들의 여론을 읽어내는 방법이라든지 그리고 잠시 후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그러니까 언론 보도만 봐도 그런데 오늘 어제 이렇게 나온 그 신문 한국 경제 대박을 이기다라는 진단까지 하고 있다고 있는 기사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 3.5km까지 직진입니다. 그래서 이게 거의 이제는 전문가들의 분석과 이런 것들 말씀하셨다시피 해석에는 분석을 통해서 이제 대통령께서 보고가 되고 후보들이 정확하게 앞에 시속 4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관련된 이런 전문가들과 참모들이 뭔가 대통령께 정확한 직보를 못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걱정이 됩니다. 네, 증권 전문가시잖아요. 그 부분 짚어주세요. 그거 하나만 봐도 지금 얼마나 버스 앞에 시속 30km 신호 과속 단속 구간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문재인 정부 때는 정치거든요. 문제가 많았고 그리고 막 저희 대통령 때는 창조적 이제 이명박 대통령 때는 747 뭐 등등등등 어찌됐든 실현 가능성이 있든 없든 지향적 물론 이건 준비를 못하고 집권했었기 때문에 좀 늦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인수위 과정도 거쳤고 벌써 2년 만에 지났지 않습니까? 근데 윤석열 정부가 무엇을 지향하는 경제 정책을 갖고 있느냐 아무도 몰라요. 카르텔 글쎄요. 그래서 그거는 일부분일 수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게 효과를 이랬지라는 것도 혼란스럽고 주식시장에 얘기했지만 삼성전자의 아마 서비스가 한 500만 됐거든요. 한때는 700만까지 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삼성전자 9만 원대에서 지금 6만 원대로 많이 주저앉았죠. 국민들이 가장 많이 삼성전자고 또 가장 사랑을 많이 받는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의 주가가 거의 뭐 서울도 또 올라갈 정도인데 대통령이 경제 활력이 잡고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 대기업자들이 보면은 정말로 화가 나는 거죠. 그러나 주식시장 전체적인 그 그래프를 보면 나스닥이나 일본이나 이런 우상향 곡선 주의 물론 단기적인 위아래의 흐름은 있지만 큰 우상향인데 우리는 이제 행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박스피 이런 극장 탈출 뭐 이런 장까지 나올 정도로 어려워요. 그러면 주식시장 자본주의에서 실물경제와 미래경제를 예측한 종합적인 지표가 주가지수를 표현되는 거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상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주가 흐름의 현상이 있는데 대통령의 인식은 저렇게 안이하고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한다 그러면 현재 주가의 어려움이나 대기업의 어려움 어렵다는 건 아래한 대처가 나올 텐데 그렇죠. 활력이 넘치고 있다 대처를 안 내놓겠다는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인적 수익 내각 개편, 참모진 개편 이런 여러 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계속될 것인가 아닌가 궁금해지는데 이거 바꿀 수 있다 없다 OX의 기자 바꿀 수 있다 O 바꿀 수 없다 X 네 바꿀 수 있다 희망적으로 대통령의 기본 300m 성향이 앞 12시 방향 출구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혼자 일할 수는 없어요. 용산에 오늘 그런 인사말에서 나왔던 그런 발언들도 참모들이 다 정리해서 대통령께 보고를 하는 거라서 참모들이 어려운 길을 가져가는 각오로 12시 방향 직원은 해야 돼요. 보호는 해야 되고. 근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이전에는 청와대였고 지금은 용산 대통령실인데요. 그 자리에 가서 그 임무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러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조찬 기도회에서 300m 앞 사천 교차로에서 파라나이스 화를 낸다. 수원 자꾸 나오는 좌회전입니다. 그것도 나오니까 참고를 통해서 대통령의 스타일을 바꾼다라거나 아니면 그쵸 제대로 짚고 있지 못한 부분들을 제대로 짚도록 도와주는 많은 주요 수석 비서관이 될 수도 있고 장관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분들은 개인의
잘못됐지만 궁극적으로 이 심은 잠시 후 잘 될 것이다. 이런 우회전입니다. 얘기를 이어서 내포하고 170m 그렇죠. 우회전. 우리 역사를 보면은 뭐 16.3 사건이라든지 그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에 대한 사형 선고라든지 뭐 몇 년이 안 됐지만 유호성 간첩 사건이라든지 그 이후로 역사적으로 진실이 규명되거나 또는 법원에서 판결을 보면서 정의가 드러나는 그런 거는 분명히 우리의 흑역사가 있는 거죠. 그거를 그냥 부인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이재명 대표도 말씀하셨지만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7m 목적지가 있습니다. 비판과 억측이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이 좀 아쉽고요. 저는 이 지금 뭐 다 사법부가 언젠가 돌아 정의를 찾아갈 것이다라는 이런 톤의 이재명 대표의 발언 자체도 사실은 부드러운 측면이 있지만 어쨌든 사법부한테는 또 다른 압력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지켜봐야 되겠지만 또 25일 재판에 더 많이 신경 썼던 유진 교사정이 아니겠습니까? 더 큰 재판 결과를 앞두고 아마 이재명 대표가 좀 숨고르기를 들어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과연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것인지 25일 이후에 다시 또 반전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저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네.